안녕하세요. 자, 용왕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 바다와 관련된, 바다에 어떻게 보면, 지배자, 포세이돈인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들이 막 중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인도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뭐 8대 용왕, 그래서 사가랴 용왕, 뭐 덕차가 용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물과 관련된 거고, 인도에 왜 그런 게 발전하느냐라고 하면 인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갔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바다로 안 나갔냐? 그건 아니고요. 용과 용왕 약간 다른 거예요. 용왕은 용궁에 사는 애고 용은 승천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계통이 다릅니다. 그게 맞잖아요. 비룡 제천이지.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쾌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역 건쾌 그 구오효에 있는 비룡 제천 이견대인 딱 이렇게 멋있지.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룡 제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거를 세종대왕이 이렇게 본따 가지고 용비 어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냥 이렇게 약간 앞뒤만 살짝 바꾼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용은 승천하는 거고 동아시아 용은 승천하는 거고 용궁에서 용왕이 어떻게 뭐 물을 지배하고 어족을 관리하고 괴기들 물괴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인도용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맞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웃기죠. 물이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어. 뭐 지하수로서. 근데 우리가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물은 극명하게 갈리죠. 그게 담수하고 바닷물이죠.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사는 애가 거기 못 살죠. 특수한 애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들이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못 살죠. 아니 맞잖아요. 짠물에 사는 애가 뭐 바닷물 살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게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고 인도에 용야기가 많은 이유는 바다보다도 동아시아는 사실 바다로 잘 안 나갔어요. 해양 문화라기보다는 내륙 문화 쪽이죠. 해양 문화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고 그리스 로마가 왜 해양 문화냐? 한 번만 딱 가보면 그냥 그 생각이 나죠. 왜? 지중해 진짜 만만한 바다. 진짜 만만한 바다. 그리고 우리는 서해는 만만한 바다고 동해나 남중국해 이런 데 만만한 바다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간다는 생각에 대한 필연성이 없었고 그리고 나가봐야 갈 데가 없어요. 동해로 나가서 어디로 갈 건데 하와이 호놀룰루로 간다. 아니 갈 데가 없잖아. 무역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 갑니까? 보르부드로 자바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간에 비슷한 사이즈들이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야, 그러니까 앞뒤로 있어야, 그러니까 지중해는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야 이거 좀 뭐 좀 되겠다. 쉽게 말해서 무역을 하면 돈 되겠다. 다 필요 없어요. 뭐 문화의 전파 뭐 다 개똥 같은 소리고 다 돈 벌라고 댕긴 데서 시작하는 거야. 돈 벌라고 댕기는 거하고 점령 이런 데서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북쪽하고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서아시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위험하긴 한데 무역하면 대박 나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후추. 후추에 왜 미쳤었냐? 당연히 적도 쪽에 햇빛이 많고 이러니까 그쪽에 향신료들 발전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저들을 저 필요한 데까지 끌어가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이에서 폭리를 취할 거냐지.
무슨 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줄 거냐 다 필요 없고 실크로드고 뭐고 다 관계없어요.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떼돈 벌까에서 시작한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정의가 어떻고 무슨 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 뚫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나중에 문명들이 움직이고 종교도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대한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개척해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했었던 장사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익이 없으면 왜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그 얘기 있잖아요. 후추가 뭐 금보다 비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그리고 도자기는 화이트 골드 뭐 이래가지고 같은 무게에 금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금값이 좀 쌌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희소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길들은 아무튼 상인들에 의해서 뚫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동쪽으로는 무역 어떤 놈이랑 해? 미국까지 가서 무역하기는 그렇잖아. 야,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지. 신라시대 때 미국 쪽으로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거 어떻게 가? 그 생각 하나 있고. 그리고 거점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섬이든 뭐든 있어야 이걸 이렇게 뭐 가지.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바이킹들이. 그거는 생각해 보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다 보면 될 것 같아. 뭐 표류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태평양은 진짜 현대에 들어서 건널 수 있는 바다지 못 건너죠.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했던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걔네가 간 데가 진주만까지밖에 못 갔잖아. 본토 못 갔잖아. 물론 거기도 본토지. 본토가 아닌 건 아닌데 그 본토는 아니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이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호주까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무역 루트들이 해상으로 이 루트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인도 쪽까지 이렇게 동남아에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얻을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명함이 있는 나라거든요. 인구가 사는 국가 중에 이렇게 큰 단일 국가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러시아나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은 요즘 만들어진 국가니까 빼고 호주 뭐 이런 건데 요즘 만들어진 거 빼고 땅덩이가 저 정도 크면서 인구가 나름 고르게 어느 정도는 분포하고 있는, 물론 동남쪽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쪽에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정도는 살아. 특수한 데 외에는 중국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다르지. 그리고 저렇게 큰 나라가 인구가 분포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나라가 한 나라일 수 있느냐?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니까. 없어. 그러니까는 당분간 그렇게 됐던 시기는 있어. 뭐 알렉산더, 뭐 몽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해. 하지만 그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진짜 특이한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도 없다니까. 중국밖에 없다니까. 장점은 뭘까요? 그렇게 큰 거대한 국가가 있으면 장점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몰빵을 해버리면 그런 만리장성도 짓고 진시황릉도 짓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강력한 노동력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위협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안정적인 쪽에 투자를 하지 발전 쪽에 투자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바다로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 얘기를 보면 정화의 대함대가 저 중동까지 다 넘어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왜 무역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를 다 건사를 못 하겠어. 이게 지금 너무 커서. 근데 굳이 뭘 개척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 시장이 뭐 인도나 중국 같으면 그 내수 시장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간 기업이 이제 일본 같은 것들이고, 일본은 아직도 110V 그런 거 쓰고 있다니까. 그 가면 짜증 난다니까. 그것도 일본 가면 콘센트도 그런 데다가 그 콘센트나 이거 불 켜는 것도 다 진짜 한 20년은 된 것 같은 막 이런, 그죠? 저런 놈들한테 왜 졌는가 싶어. 저것들한테 왜 졌지 싶은데, 그거 바꾸면 될 건데, 범용으로 벌써 다 넘어갔는데,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큰 나라들이 나름 또 그래도 또 나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세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돼. 왜? 미국은 그래도 딴 놈이 맞춘다. 딴 놈이 맞춘다. 그렇잖아. 전 세계에서 미터법을 안 쓰는 나라 미국이잖아. 물론 뭐 어디 그지 같은 나라들도 안 쓸 거야. 뭐 아프리카 어디 이상한 나라들도 다 우리가 뭐 평리 쓰듯이 썼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속하면서 미터법 쓰기로 해놓고 지금만 안 쓰는 놈 미국 놈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표준이다. 그래서 지그들이 마일 쓴다고 모든 항공사가 마일리지. 아니 이게 뭔 개똥 같은 경우야. 약속을 했으면 쓰든가. 그래서 최강자는 열애해도 돼요. 근데 쩌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쩌리가 된다. 더 쩌리가 된다. 표준 안 쓰는 또 다른 팀이 있잖아. 애플이잖아. USB-C 타입 안 쓰고 버텨도 괜찮아. 왜? 애플이니까. 그러니까 1등은 안 써도 돼. 1등은 안 써도 싫으면 말든가. 그게 진짜 세지. 1등은 그런 마케팅을 해도 괜찮다니까. 근데 1등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마케팅을 하면 잘못하면 진짜 훅 간다. 진짜 동맥금으로 넘어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건 좀 재밌지. 자, 용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바다로 잘 못 나가고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내륙 쪽에서 컸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데도 별로 없었고 내륙 쪽에서 컸기 때문에 중국은 나갈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화의 대함대가 움직였어도 무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날려버렸죠.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도 충분히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체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어. 중국이 인구만 계속 안 깨지면 사실 그것도 가능한데 무역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중국 정도 덩치면 무역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중국이 미국을 마지막 카드로 연맥이려면 세계랑 무역 안 하고 그냥 고립주의를 선택해버리면 돼. 그러면 미국이 타격이 제일 클걸. 미국이 타격이 제일 클 거야.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중국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죠. 애가 없죠.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 애가 없죠. 인구 피라미드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해양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나가기도 조건도 별로 안 좋았고 내륙 쪽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도 필연성 그 잔 거 그러니까는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약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청나라 강희제 때 들어가서도 그 뒤로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대만이 지금까지도 독립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대만이 독립국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건 아닌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주도도 독립? 그럼 우리가 뭔 개똥 같은 소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근데 중국에서 보는 대만이라고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 지역 차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울릉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나갈 생각이 없었고 그거는 나중에 왜구가 번성했을 때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도 이제 왜구 때문에 나중에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 때문에 이제 난리 나고 그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엄청나게 시달렸거든. 중국은 기가 막힌 방법을 쓰잖아. 명나라도 그거 되게 당하거든요, 왜구한테. 그리고 왜구가 바다에서 내려서 그게 산발적으로 싹 해먹고 싹 걷어가지고 바다로 가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육군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적이잖아, 해적, 왜구가. 캐라비안의 해적,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명나라가 내린 특단의 조치. 어떻게 하면 그 왜적을 극복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한 4km 정도를 바닷가에 사람 안 살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적이 내렸다가 사람이 안 사네? 노략질을 하려는데 뭘 뺏어가려는데 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km를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육군하고 부딪히잖아요? 박살납니다. 쟤네는 해적이니까 바다에서 최적화되어 있는데 4km 내륙에서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멍청한 방식을 써. 그러니까 탁상 행정의 거의 전형이지. 야, 외국가 들끓어서 살기 힘들어요. 야, 그 동네 비우라 그래. 야, 씨. 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전략이야. 아니, 해군을 키워서 막아야지. 그거를, 연평도에 꽃게잡이로 중국 어선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꽃게 안 잡으면 되지. 왜 자꾸 꽃게를 잡아?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처사야. 그래서, 중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다에 대한 비중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바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대만에 대해서 지금은 바다에 대한 생각이 다 있어요. 오늘날도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하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의 지배권을 가진 자가 최강국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현재 미국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 오늘날까지도 뭐 공군 뭐 어쩌고 해도 아직도 바다가 강력해요. 그래서 대만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계속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미국은 대만을 막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마개예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마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딱 대만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은 한국은 포기할 수 있어도 대만은 포기하지 못한다. 대만을 포기하면 중국이 고삐가 풀려요. 한국은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트럼프가 자꾸 하잖아. 그래서 뭐 국방비를 더 내야 된다는 둥, 안 내면 뺀다는 둥. 그 얘기가 뭐냐면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요충의 그 핵심에서 너네는 벗어났어라는 뜻이에요. 벗어났어. 근데 대만은 아직 그 중국을 견제하고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해서 잡고 있으면 이쪽에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 막죠. 근데 우리나라 빠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중국은 바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중국용은 용왕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중국용은 용왕이 아니고 널러댕기는 용이야. 널러댕기는 용. 그리고 이 용이 날아다닌다는 생각은 진짜 재밌는 생각이에요. 진짜 재밌는 생각이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에요. 용이 날개가 없잖아. 날개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날아?
어떻게 날아? 서양용은 날개가 있어요. 우리 그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보면 날개가 있잖아. 그래서 새같이 약간 익룡같이 이렇게 나르는 거고, 동양용은 약간 뱀과잖아. 그래갖고 그게 나르기가 조금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나르는지, 용 어떻게 나르는지 봤어? 그치? 이렇게 하지? 그게 뭐냐면 수영할 때 약간 자명 느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수영 선수가 이렇게 딱 물속에 딱 들어들면 이렇게 가거든. 처음에 그걸 자명이라 하거든. 물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숨 쉬러 나와가지고 이제 턱 하기 시작한다고. 그런 거 안 봤어? 근데 용은 왜 이렇게 나르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날개가 있다는 거는 그 추진하는 에너지를 날개에서 얻는다는 뜻이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여기가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로 우리가 공간이 차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키야. 그게 키야.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추진하는 에너지 자체가 내 몸에 있는 놈도 있어. 내 몸에. 그러면 그냥 나를 수도 있다. 정신력으로도. 그게 슈퍼맨이야. 그래서 슈퍼맨은 망토로 나르는 거 아니다. 슈퍼맨은 망토로 나르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원 자체가 나한테 있는 거야. 아이언맨은 손바닥 발바닥에 있죠. 장풍 쏘면서 날아가잖아. 안 봤어? 여기서 이렇게 추진체가 쫙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르는 방식만 봐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나를 알 수 있다니까. 관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운 같은 게 꽉 차 있고 마치 물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용은 이렇게 날아. 그렇잖아. 용 나르는 거 안 봤어? 용 살면서 용 한두 번 안 봤어? 고사님들 그 아들 임신할 때 그럼 꿈 안 꿨어? 나른다는 설정이고 날개가 없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이게 서양 미술에서도 기독교 미술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는 날개가 있고 천사가 어떤 시기에는 날개가 없어.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추진체가 내한테 있는 거야. 추진 원리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거야. 날개가 있다는 거는 퍼덕여서 간다는 거야. 야, 천사인데 퍼덕여서 가면 진짜 모냥 빠질 거다. 무슨 철새 청둥오리 날아가듯이 이렇게 딱 봤는데 샥 해서 가면 모르는데 다다다 뛰면서 퍼덕거리면 아이고 용 쓴다 씨 이렇게 되겠지. 되게 재밌어. 그래서 동양용은 그렇게 나르는 용이고 승천을 해서 하늘에 가서 뭐 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 올라가는지도 잘 몰라. 용의 목적이 뭔지는 몰라. 나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일단 나르는 게 목적이야. 더 이상의 그건 나오지 않아, 기록상으로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주라고 하는 거는 인도용한테서 나오는 거지 중국용은 없습니다. 여의주가. 그래서 운종용, 풍종을 하고 용에게는 구름이 따르고 호랑이에게는 바람이 따른다.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뛰면 슉슉 소리가 나는가 봐. 물론 뭐 그렇게까지 소리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몰라. 호랑이도 뭐 입으로 소리 낼 수도 있지. 옛날에 심형래 있었는데 심형래 그 권투할 때 뭐 이러면서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바람을 가르는 펀치 뭐 근데 호랑이가 뛰어다니면 호랑이 때문에 바람이 갈리지는 않을 것 같고 숲에서 이렇게 뛰면 그 숲이 움직이겠지. 뭐 그런 소리가 안 나겠나 싶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바람이 따른다라고 하고 용에게는 구름이 따른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주역이면 아무리 원대를 못 잡아도 진시황 이전 쪽이거든. 진시황 이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고 여의주는 존재하지 않아. 인도도 큰 나라 아니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도 떡대 하면 또 인도잖아. 인구를 뭐 중국보다 처발러서 지금 1등이 됐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고, 땅은 중국이 훨씬 큽니다. 인도보다. 인도보다 큽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렇게 막 통일됐다라는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쪽하고 북쪽이 계속 좀 약간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바다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땅이 크면 바다까지 못 본다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바다를 볼 일이 없어요. 내륙 쪽 사람은. 야, 그거 하루 이틀 걸어가야 바다가 나오지. 네. 그런 거거든. 그러면 왜 인도에는 그 용왕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물의 지배자. 그거는 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는 자체가 안 빠지는 게 너무 들어오는 양이 많은 거지. 폭우가 내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쫙 차면 그때 이제 땅 속에 사는 애들이 다 기어 나온대. 그 중에 걔네가 아열대니까 이제 짱을 찍는 애들이 그 뱀이에요. 코브라. 그래서 킹 코브라가 있고 코브라 중에서 이제 또 짱이 있어요. 짱이 있어요. 킹코브라. 킹코브라 봤어요? 킹코브라? 나는 만져도 봤어요. 킹코브라 만져도 봤어요. 킹코브라. 아니 저 동남아 쪽에 가면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그걸로 이제 공연해요. 이렇게 피리 불고. 아니 그냥 길에서.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 안 해줬나? 나 코브라 그거 만졌는데 내가 알고 있는 책에서 본 정보로는 독리를 뺐다. 분명히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만졌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못 만지겠더라. 다시 못 만지겠더라. 저는 원래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뭐 저를 옆에서 보시면 알아요. 제가 동물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괜히 찝쩍거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든. 애정의 표현이지. 깊은 애정의 표현이야. 그리고 킹코브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코브라인데 우리나라 구렁이만큼 커요. 그래서 킹코브라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특이한 놈이에요. 왜냐면 독이 있는 뱀은 등치가 작고 독이 없는 거는 등치가 크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뱀이. 등치가 큰 놈은 감아서 죽이고 감아서 상대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쫙 이렇게 쪼는 거야. 그래서 그 구렁이 같은 게 다 이렇게 쪼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질식사 시키는 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고, 독이 있는 애들은 탁 물고 빠져야 돼. 독이 작동하기 전에는 그걸 죽일 수도 있다니까, 뱀을.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뱀에 물렸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도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 전에, 에라이씨! 이러면 걔를 죽이고 내가 죽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독이 있는 애들은 작아야 돼. 좀 등치가 작고 날렵해야지. 물고 탁 튀어야지. 그래서 사정권 밖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애가 해롱해롱하면 다시 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되거든.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독이 있는 애는 등치가 작고 독이 없는 애는 등치가 크고 이렇게 뱀이 나뉘는데 킹코브라는 독이 있는데 등치가 커요. 그래서 킹코브라야. 물론 뭐 킹코브라가 가장 독이 강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 7.4 뭐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블랙맘바인가 뭐 그게 최고로 강할 걸 뱀 중에서. 그건 뭐 물리면 그냥 끝난다는데. 근데 킹코브라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간을 많이 해치는 동물은 뱀입니다. 뱀입니다. 뱀보다 더 많이 해치는 애는 모기예요. 모기예요.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뱀이에요. 그리고 뱀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맹독성 뱀도 없는 데다가 뱀이 뭘 어떻게 작업을 해도 설령 물려도
맹독성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병원에 가면 되잖아. 근데 인도나 저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리면 병원 가는데 6시간 이러잖아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시골이면 병원 가는데 하루도 더 걸려. 전에 저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지. 그 몽고에서 그 낙타에서 모몬보살님이 떨어져서 그 병원 가는데, 야, 차를 오게 하고 가는데, 야, 진짜 한 10시간 걸렸다. 10시간까지는 안 걸렸는데, 10시간 약간 오바였던 것 같습니다. 한 6시간은 걸린 것 같아. 내가 처리까지 다 해서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 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차도 없어. 그러니까 차가 와야 돼. 어디서 몇 시간에 걸려서 차가 와야 돼. 그리고 그걸 타고 다시 병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저개발 국가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119 오는 거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도 시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독사에 물리면, 동남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뱀에 물리는 거를 인지하면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거야.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이렇게 십자로 째가지고 입으로 빨고, 안 그러면 막 묶어가지고 팔을 자르고, 네 일 아니래서 그래. 막상 네 일 되면 이거 못 잘라. 그리고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못 빨아. 빨다가 내가 충치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간다. 이게 지금. 물론 뭐 틀니를 하고 있으면 틀니를 하고 있으면 뭐 괜찮지. 왜냐하면 혈액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게 넘어가는 건 관계가 없거든요. 넘어가는 건 관계가 없어. 물론 뭐 넘어갔는데 위에 빵꾸가 나 있어요. 위산 때문에 위에 빵꾸가 나서 위궤양이에요. 이러면 간다. 이러면 간다. 그렇게 해서 그 뱀들이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겠죠. 다 침수가 되는데, 뭐 땅 속에 사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어디 숨어 있다가 다 침수돼가지고 물 찼어요 이러면 다 기 나오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렇게 막 다니면 걔네를 물에 어떻게 보면 대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의 짱. 이렇게. 그게 용. 인도 용에 대한. 그래서 킹코브라가 번역할 때 용으로 번역되는 바람에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왕이 뜨기 시작하는 거는 언제 뜨냐면,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에 그 나가 토템이 있어요. 그 킹코브라 토템이 있어.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얘네한테 많이 죽어. 제가 얘기하잖아. 코끼리, 사자, 코뿔소 이런 애들도 옛날에 다 살았거든. 하지만 얘네는 사람을 못 죽인다니까. 왜냐하면 코끼리는 인간과 사는 지역이 겹치는데, 코끼리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인간들이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인간이 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사자나 코뿔소는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거는 사람들의 사는 데하고 겹쳐 있었어요. 우리는 서식지가 겹친다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거고, 사자는 초원에 사는데 유튜브 찍으러 가는 거 아니면 사자한테 뭐하러 가? 안 가면 되지. 그럼 사자가 사람 사는 데까지 오느냐? 안 와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무서워도 안 만나면 돼.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니까. 킹코브라는 상시노출이죠. 상시노출. 아니 그렇잖아. 뱀이라는 게 인간에 사는 거하고 이렇게 삼터가 딱 같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인도에 있었고, 그래서 뱀 신앙이라는 게 불교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신앙을 하면 봐줄까 싶어서. 그래서 부처님도 거기에 약간 말렸지. 부처님 말렸지.
부처님이 주문, 뭐 주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인정한 이거는 용인한 주술이 있어. 그게 오독주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의 독을 풀어주는 주문. 딱 들어봐도 뭐 말 같지 않죠. 뱀에 물렸는데 그런 거 주문하고 있다고 해서 해독될 것 같은 생각 1도 안 들죠.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가 저 코로나 유행할 때 뭐 뚜레쥬르 주문을 하면 뭔가 된 주문이 뭐 뚜레쥬르가 나와. 그런 게 야리안 찾아봐. 인터넷에 있어. 그래 나 무슨 저거 빵집에 돈 받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문을 외우면 뭐 된다. 이래서 우리나라 그 팥죽 먹으면 낫는다고 거의 비슷한 얘기죠. 팥죽 먹으면 벽사,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냥 좀 약간 덜 떨어진 생각이죠. 근데 부처님도 그 당시에 그게 말렸어요. 난 당신이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 달라이라마도 설마 뭐 그거에 코로나를 막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 근데 그렇게라도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싶고 마음의 안정, 그게 사람에게 너무 불안을 주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코로나 그런갑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또 두려워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불안을 좀 덜어라, 아마 그런 의미였겠지. 달라이라마가 뭐 현대인인데 그걸로 코로나를 막을 거예요. 바이러스를 막을 거예요. 그럼 막는지 안 막는지 그냥 실험실에서 그냥 세균 넣고 전자현미경 넣고 그 뚜레쥬르 주문을 하면 돼. 그러면 애가 죽나? 이것만 체크하면 끝이야. 이게 근데 아마 그런 심리적인 생각, 심적 방어 기제로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부처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 혜택이 존재한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인도 상황에서 킹코브라 독을 어떻게 처리 못해요. 오늘날에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진원 같은 거라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오독주라고 나와요. 일종의 진짜 방편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 방편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한 논점이에요. 왜? 차라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쪽으로 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킹코브라한테 물렸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10분밖에 못 살아. 10분 뒤에는 혼절돼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를 거야. 그러면 10분 안에 포기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거기에 오독주 같은 거를 가르쳐 놓으면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문을 1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살 수 있나? 될까? 그냥 딱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과연 올바른 방편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냐면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환자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이 맞느냐, 가족에게만 가르쳐줘서 가족이 선택권을 가족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 현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연세가 많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분 같으면 가족이 그냥 좀 약간 덮어가면서 최대한 즐겁게 마무리 짓게 해드리려고 하죠. 있지 않아? 물론 저처럼 독한 사람은 가르쳐주는 게 좋아. 가르쳐주면 내가 진짜 짱 박아놓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다 쓰고 죽지. 다 쓰고. 왜? 내가 이상해? 그렇게 하고 원 없이 가는 거지 뭐. 그래야 원기가 안 돼. 그리고 극락 갈 때도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남은 게 있어야지. 야, 돌아오면 개고생이야. 다 쓰고 갔어. 맨바닥부터 또 시작해야 돼. 다시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천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을 꾸고 죽으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참 거지 같은 발상이죠. 참 거지 같은 발상이야. 그래서 인도에서는 물의 신에 대한 생각도 있고 용의 나가 킹코브라에 대한 신앙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두려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걔네는 여의주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그래서 인도에서 이 물 관련해서는 용이 8대 용왕이라고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래서 사가라 용왕, 덕차가 용왕, 뭔 용왕 해갖고 그 법화경에 보면 나오거든. 내가 그 한 달에 한 번 읽어갖고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난타 용왕, 발란타 용왕 뭐 해가지고 8개 있어. 그리고 용왕 중에 리더는 안욕달 용왕이에요. 안욕달 제사는. 내가 그런 건 또 잘 알거든. 센 놈은 알아둬야 된다. 센 놈은 알아둬야 돼. 안욕달 용왕. 안욕달지라고 지금 마나사로바우스예요. 거기에 사는 용왕. 마나사로바우스. 저 히말라야 쪽에 있어요. 히말라야 쪽에. 그렇게 해서 거기 용왕, 물론 거기가 인도 사람들은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 신성한 호수 이렇게 하고 그 안욕달 용왕은 용왕 중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금시조한테도 안 잡혀. 원래 가루다가 용을 잡거든. 그게 뭐냐면 인도인들의 볼 때는 그 킹코브라고 뭐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매한테 걸리면 끝입니다. 맹금류한테 걸리면 끝이야. 혹시 뱀하고 그 독수리나 뭐 이런 수리 계열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면 그런 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봐봐. 그런 거 보면 나오거든. 근데 참 그게 참 천적 관계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뱀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다.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는 이 세 계열 닭이든 뭐든 이런 세 계열은 요 깃이 있잖아요. 그걸 뱀 이빨이 못 들어요. 그 갑옷이에요. 갑옷. 그걸 못 들고 혈관으로 독이 들어가야 되거든. 혈관으로. 유일하게 내가 보기에는 물어서 성공할 수 있는 데가 새 머리. 근데 머리는 높아 또. 그리고 머리 쪽도 이게 새가 굉장히 살 면적이 적어. 그리고 발을 어떻게 이렇게 발에 닭발의 꽃기가 이게 쉽지. 주사위 꽃기 이게 참 능숙한 간호사가 아니면 혈관이 안 나와요. 지금 이상하게 봉착을 하거든. 그래서 아니 그냥 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혈관에 들어가야 돼. 혈관에. 그래서 뱀의 천적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예. 그래서 그 상충살 같은 거 할 때 뱀띠하고 돼지띠하고 상충 이렇게 걸리거든. 예. 왜냐하면 돼지는 왜 뱀을 이기냐면 뱀이 이렇게 물잖아요. 지방층이 두꺼워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대. 비계만 쑤시는 거야. 비계만. 그러니까 세 계열은 갑옷을 하나 입고 있는 거고 얘는 안에다가 혈관이 없지. 삼겹살층을 뚫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얘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뱀은 돼지 얼굴이 까만 걸 보고 싫어한다. 아니 몰라, 그냥 지어내는 얘기야. 그거 지어내는 얘기 그냥 무속적 얘기야. 그래서 그게 상충살. 돼지하고 뱀은 상충이다. 그리고 뱀과인 놈 중에 하나가 용이거든요. 그래서 용하고 돼지는 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은 싫어하는 거. 상충살은 충돌하는 거.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옆에는 뱀의 천적이 돼지고, 그래서 돼지 그 축사에 들어가면 뱀이 들어가면 돼지가 그냥 그걸 그냥 먹어버려요.
아, 진짜라니까? 돼지가 먹는다니까? 되게 희한하다니까? 그리고 그 새는 못 이겨. 이렇게 보면 새가 이렇게 발톱으로 딱 잡아놓고 그러면 꼼지락꼼지락 꼼장어 같이 이렇게 불판 위에 올라간 꼼장어 같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물려고 몇 번 시도하지만 기스 야씨 이미지 베리게 딱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해서 짜서 또 부리로다가 머리를 몇 번 이렇게 딱 쪼면 경기 끝이지. 그렇게 해서 경기 끝내거든. 그래서 금시조 그 가루다라고 하거든. 가루다 맹금류. 맹금류가 어떻게 보면 그 킹코브라를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인도의 설정이에요. 인도의 설정. 그래서 인도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 인도 신화에 보면 인도 신화나 불교 경전에도 그런 얘기 나와. 가루다가 쫙 뜨면 뱀이 떠오르면서 배가죽을 이렇게 드러낸대. 그러면 가루다가 이렇게 찍 해가지고 안에 걸 빼먹는데. 그냥 뭐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머리를 이렇게 애가 현실에서는 머리를 몇 대 이렇게 부리로다가 이렇게 잡은 뒤에 머리를 이렇게 하면 뱀이 뒤집어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뭐 이런 거를 보고 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가루다한테는 뱀이 못 이긴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문 위에는 그 가루다상이 있지. 가루다상이 딱 이렇게. 그게 세콤입니다. 세콤. 딱 보안. 모든 거를 다 철저하게 막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어디야 히랍에서는 머리 많은 애 키메라인가? 키메라 맞아? 메두사. 키메라는 머리 3개 그 공룡같이 생긴 개인갑다. 걔네 자매고 뭐 이런데 좀 애들 불쌍한데 키메라. 키메라 옛날 가수. 그래서 메두사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문 위에다 놓고 우리는 도철이라고 하는 걸 문 손잡이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인도나 동남아 쪽에는 그 가루다를 놓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안욕달 용왕은 용왕 중에 탑이기 때문에 가루다가 못 잡아먹어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루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노터치 이렇게 딱.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그 해룡환경 이런 데도 나오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뭐 저거 이런 썰이 나. 그래서 아무튼 인도 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킹코브라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우기 때 물이 차면 거기에 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상이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걔네들이 보통은 용궁에 가서 산다라는 설정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의주는 어디에 놓느냐면 용의 대가리 위에입니다. 상투, 용 머리 위에 놓는 거야. 입에 놓는 거 아니고 입에 물고 이렇게 질질 침 흘리면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상투 위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가르쳐줬지 딴 사람 아무도 모르더라고. 원판에는 여의주는 상투에 용 머리 위에 있어. 그래서 용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게 도상으로 있느냐? 불국사 대웅전에 가서 그 주변에 보면 그런 용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의주, 용궁, 용왕이라는 개념은 다 인도 거다. 그리고 이게 한번 확대될 때가 있어요. 내륙용 말고 바다용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내륙용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 바다용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거든. 그게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바다용 이제 해상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용이 좀 지켜줘야 되겠다. 용궁에서 용이 좀 지켜줘야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은 우리가 바다를 쉽게 극복하지만 예전에는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 나오는 게 해상무역과 관련해서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는 게 관세음보살이거든. 남인도 보타락가산의 관세음보살.
그렇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의 좌우보처가 누구냐면 좌보처 남순동자, 그러니까는 선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이에요. 근데 그래서 중국의 관세음보살상은 대부분 용을 타고 있어. 100%는 아니고 상당수가 용을 타고 있어. 기룡관음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사자, 청사자, 보현보살은 흰코끼리, 관세음보살은 용을 타고 있어. 그런데 그 용이 이름이 없지. 용이 이름이 없지. 만약에 그게 성립연대가 내륙과 관련해서 뭔가 있었으면 뭐 덕차가 용왕, 뭐 무찰린다 용왕 뭐 이러듯이 이름이 좀 나올 건데, 그래서 관세음보살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이야. 해상용왕이라는 얘기는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되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바다와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 육지보다는 위험하다는 인식은 동아시아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영산해상도나 이런 불화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용왕과 용녀가 나옵니다. 용왕과 용녀가 맨 위에 그려져 있어. 용왕과 용녀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 다 대표성을 가지고 한 명씩만 나오거든. 이게 대표성, 그러니까 사자 한 명 나옵니다. 사자왕 이래서 한 명 나오고 코끼리왕 한 명 나옵니다. 그런데 용왕과 용녀만 둘이 나와. 그리고 불교에서 유일한 여성 티오가 용녀입니다. 야, 여러분들 희한하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예배도상이나 종교도상에 여성 티오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지금은 여성 할당제로라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도 하나 여성 주고 막 이렇게, 시대가 더 되면 뭐 6대4, 5대5 뭐 이렇게 갈 거 그건 뭐 모르겠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정근대 시대에는 여성 티오는 빵입니다. 여성 티오 빵입니다. 이호해병 형공에 여성이 있겠어? 그냥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여성 장관 나오겠냐? 근데 불교 티오에는 여성이 있다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옛날은 고사하고 요즘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사집이나 택시 이런 데 여자 손님이 제일 먼저 타면 재수 없다고. 안 판다고도 있었어. 손님으로 갔는데 안 팔아. 안 팔아. 그리고 파는데 사람이 손님이 나갔는데 뒤에 소금을 뿌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 티오가 들어간다는 건 진짜 특이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인도에서 자 봐보세요. 중국용이 따로 있고 그거는 날라다니는 용, 승천하는 용, 자신을 극기해서 승천하는 용. 그리고 그거는 황제나 임금을 상징해. 그렇게 극기했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인도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거는 내륙에서 그 우기 때 킹코브라들이 움직이는 거, 거기서 용신왕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게 바다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수호자로서 한 번 또 떡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또 떡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불교를 타고 우리에게는 섞여 있는, 동아시아에는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왜 용은 힘들게 하늘로 올라가서 번지 점프를 하는가? 가는 데는 용궁이야. 그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용궁에 사는 놈하고 하늘을 나는 용은 다른 놈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용은 여의주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면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거나 안 그러면 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둥에 용 그림 있는데 뭐 황룡, 뭐 청룡, 뭐 정룡 이렇게 빨간 용 뭐 이런 거 그림 있는데 보니까 여의주 다 있던데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